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세이긴 한데요. 조금 상승폭을 줄어들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가고는 싶은데 고민은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오늘 신한은행 IPS 전략부 윤정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시장의 핵심 변수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주간 주식시장에 이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판단인데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제 윤 수석과 우리가 함께 할 얘기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 소비자 물가지수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듯 했고 지표는 주가는 올랐어요. 해석 좀 해주시고 12월 FMC까지 또 금융 쪽에서 봐야 할 지표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11월 FMC 직후 열린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둔화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10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이 뚜렷하게 냉각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6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 20만 명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을 기록하며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9월 3.5%에서 10월 3.7%로 올라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용보고서는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 두 가지 방식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신규 고용은 기업 조사에서, 실업률은 가계 조사에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가계 조사에서는 취업자 수가 32만 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연준의 긴축 효과가 조금씩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가계가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되었든 일단 10월 고용보고서는 무사히 좀 넘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2월 FMC 전까지 주목해야 할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고용보고서입니다. 12월 FMC 전까지 두 번의 CPI와 한 번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가 빠르게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연은이 발표하는 CPI 나우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발표 예정인 10월 CPI는 전년 대비 8.09%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CPI는 8.0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8%대의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물가 수준 아래에서는 좀 연준의 피벗을 기대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자리 수가 는 거는 부담이었는데 실업률이 또 올라간 건 좋게 해석하면 주가는 어쨌든 간에 금요일 미국에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 지난번 FOMC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도 속도 조절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수준 레벨 자체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시장의 충격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연말 내년 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리의 상단 레벨 또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는 데이터 디펜던트, 즉 데이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이제 3월, 6월, 9월 FMC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내놓았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발표할 때마다 계속돼서 전망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9월 점도표에서 찍혔던 예상 금리도 12월 FMC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전망하는 금리 인상 경로는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 그중에서도 좀 물가 데이터에 의해서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3월 FMC에서 25bp를 첫 인상하면서 그 사이클이 시작되었는데요. 연준은 이제 기준금리가 근원 PCE 물가지수보다 낮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9월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1%를 기록했는데요. 기준금리는 지난주에 75bp 인상해서 4%입니다.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파월 의장이 11월 FMC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상황을 원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화면에 나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예상하기 위해서 근원 PCE 물가지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본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가 2000년 1월 이후 전월 대비 평균 상승률인 0.16%씩 상승한다면 내년 6월에는 전년 대비 2.5% 수준까지 물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12월에라도 중단할 수 있겠지만 주거비와 임금 등 서비스의 물가의 이런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팬데믹 이후 평균인 전월 대비 0.42%씩 상승한다면 내년 6월에는 4.9% 수준까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도 10월과 11월 근원 PCE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각각 0.42%씩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5%까지는 가야 하며 적어도 그 수준의 금리가 내년 6월까지는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전월, 즉 9월 상승률인 전월 대비 0.45%씩 상승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되면 근원 PCE 물가 지수는 내년 6월 5.2%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연준의 최종 금리가 최소 이제 5.25% 수준까지는 올라간 채로 상당 기간 좀 유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은 최종 금리가 최소 5% 이상, 높게는 5.5% 이상을 보는 그런 시장의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FOMC가 이제 점도표를 공개하는 회의에서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셨는데 수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평균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쪽. 네.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최종 금리는 좀 올라가고 네. 물가 전망은 좀 더 상단 올라가게 되는. 네. 이렇게 어쨌든 점도표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준 금리를 찍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맞습니다. 레벨 자체가 지금 4% 중후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12월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좀 했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대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쟁 나고 있을 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뭐예요? 초인플레이션이 결국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랑 네. 우리나라 말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헤지펀드 중 하나인 엘리엇이 초인플레이션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반대쪽에 있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는 네. 최근에 이제 통화 공급량 M2 증가 속도의 둔화를 근거로 들면서 예상보다 물가 수준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지난 3월부터 이번 11월 FOMC까지 무려 375bp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 하락에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근데 사실입니다.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방송에서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되면 HOPE의 순회 하락 또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경로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HOPE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H, 주택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서 10월에는 이제 7%를 돌파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주택 시장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등 주택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CPI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 하락이 CPI의 12개월 가량 후행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는 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오는 신규 주문입니다. 신규 주문은 9월 47.1, 10월 49.1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등 위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연준의 목표가 신규 주문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P는 이제 기업 이익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올해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을 제외하면 EPS 추정치는 더 가파르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E는 고용입니다. 9월 기준 실업자 한 명당 1.86개의 채용 공고가 있는데 여전히 고용 시장은 좀 타이트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을 밝히고 있기에 내년에는 노동시장에서도 좀 견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HOPE를 봤을 때 조금씩은 좀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높은 물가 수준은 이제 드라마틱하게도 낮출 정도의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 노조가 15%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런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임금과 물가 간의 이제 스파이럴 가능성도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초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물가는 여전히 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약자로 말씀해 주신 핵심 지표들을 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죠. 고공행진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어떤 워딩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뭐 영향력 없는 분이 한마디 하는 거랑 제롬 파울이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단디해라, 각오해라. 근데 이게 헤지펀드에서 엘리엇이 했기 때문에 헤지펀드는 뭐 얼굴을 확확 바꾸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은 이래놓고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물가 높은 건 뭐 알고 있죠. 예. 이번 주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가장 관심사입니다. 정책적인 흐름들이 좀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과거에 어쨌든 주가가 올랐다는 상황도 있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11월 8일에 미국 네.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상인 게 상원 100석 중에서 35석, 그리고 네. 하원 435석 중에 전원이 이제 선거 대상입니다. 이제 538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은 84%,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은 55%에 달합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11월 들어서 공화당이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이제 증시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은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나뉘는 것을 사실 가장 선호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라든지 증세 이런 것들을 좀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입법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공화당 승리에 따른 관련주 수의 기대감 등의 단기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예. 증시가 단기 랠리든 추세적 상승이든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통화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 랠리가 좀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제 상단을 좀 제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껑 열어봐야죠. 선거 결과까지 봐야 되고요. 국내 금융시장의 이슈를 좀 돌아와서 얘기할게요. 대외적인 여건도 불안한데 국내에서는 이제 자금시장 경색 효과가 아직 사실 진행형이잖아요. 레고랜드발 금융시장의 혼란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돈을 대줘야 될 입장인데 증권사나 보험사는 지난번에 흥국생명에 이어서 또 한 곳이 그런 외화 채권에 대해서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러면서 혼란스러워요.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이?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자금 시장의 상황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돈맥 경화라고 좀 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위축된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어져 온 금리 인상의 그런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시장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이제 과잉 채무, 한전 적자 누적으로 인한 한전채 발행 등으로 인한 물량 부담이 더해진 결과라는 생각인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사실 터지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약간 살얼음을 걷는 그런 불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러한 불안함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분명한데요. 시장에서는 사실 회사채가 먼저 터질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지방채가 먼저 터진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좀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전화위복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지방채가 먼저 터지면서 오히려 정부 개입이 좀 빨리 들어왔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은 좀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계 관련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 즉 이제 최종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억 원의 정기예금이 있는데 오늘 만약에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연 5%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내일 가입하시면 연 6%, 내일 모레 가입하시면 이제 7%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굳이 오늘이나 내일 정기예금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좀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계속해서 최종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먼저 매수에 나설 필요가 사실 시장에서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시장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지 최종 금리의 가시화, 한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적자 축소, 과도해진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등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좀 몇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지만 시간상 마지막 질문 전략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네. 이제 11월이 시작돼서 두째 주가 시작되는데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뭐 11월에 이제 금융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이제 강력한 긴축 지속, 그다음 경기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등 어려운 금융 환경의 지속입니다.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의미 있는 둔화, 그에 따른 연준 피벗 등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만 연말까지 좀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제 단기 랠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준의 이제 최종 금리가 5% 이상 간다라고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4.5%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4.5% 수준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4.5% 아래로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 한 4.5%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금리는 역축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이라 이제 오르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에서 한 4.5%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주가도 분명히 지금 수준의 이런 지수보다 분명히 내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5% 정도의 수준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미국 국채 ETF 등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예. 5월을 대비하는 또 이번 주를 대비하는 시장 전략, 특별히 이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들 중심으로 11월 전략 세웠습니다. 신한은행 윤종석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